한거 결제에 들어갔던 2천여 명의 수자들이 내일 해제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는 끝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BTN은 내일 80 총림을 시작으로 해제 법문을 특별 편성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월주 스님의 입적에 애도를 표하고 불교계 현안 해결에 의지도 전했습니다. 사찰 음식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세계 3대 요리학교로 꼽히는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 학생들에게 사찰 음식 정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에선 최초로 세계에선 최대 규모의 불교 영화제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15개국 62편의 불교 영화가 상영되는 세계 1화 국제불교 영화제 개최의 배경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법원대종사가 한거 정진을 마무리하는 해제 대중에게 끝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내일 한거 해제를 앞두고 누구든지 꾸준히 갈고 닦아 본분사를 뚜렷이 밝히면 도인과 범보를 가리는 관문을 통과해 불법 정안을 인증받을 수 있다고 법원을 내렸습니다. 특히 결제와 해제를 가리지 않고 일생을 걸고 신명을 바쳐 금생의 기필코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간절한 각오로 화두를 참고하면 누구라도 진리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며 해제 후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전국 선원수자회는 올해 한거에 전국 97개 선원에서 1,883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불교계 현안 문제들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원행 스님에게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월주 대종사의 빈자리가 크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불교계가 한국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좋은 사찰들 문화재로서 방문하면서 여러 군데 방문하고 또 그 사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교계에서 애쓰고 계시는지 우리나라 문화유적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애쓰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최 전 원장과 함께 예방한 조명희 의원에게도 덕분에 불교계 현안들이 잘 전달될 것 같아 든든하다며 정각회 활동처럼 이번에도 힘써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예방단에게 이번에 최 전 감사원장이 큰 결정을 하셨고 어려운 길이지만 용기를 내시기 바란다며 활동의 성과를 기원하고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전통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 이런 것이 있고 또 특히 불교는 전통 문화를 지키는데 제일 앞장서서 해오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일을 하시면 전통문화 유지 계속 발전시키는데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 비공개 예방을 마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원행 스님에게 조언을 들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원행 스님에게 부처님의 자비 광명 사상이 온 누리에 퍼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부처님의 마음으로 밝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불교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문화재로서 사찰이 가지는 어떤 고유한 성격들을 반영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율이나 전기료 중에서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한 화합과 변화의 목소리를 내며 경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건강한 식재료로 만드는 사찰 음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세계 3대 요리 학교로 꼽히는 르꼬르동블루 런던 캠퍼스 학생들에게 사찰 음식 조리에 대한 정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청정한 환경에서 자란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취해 만드는 사찰 음식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 정신적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우리의 사찰 음식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요리 학교로 손꼽히는 르꼬르동 블루는 런던 캠퍼스의 채식 전문 조리 과정에 한국 사찰 음식을 정규 강좌로 편성하고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의는 문화사업단 내 사찰 음식 교육관 향적세계에서 강사이자 전문가 법송 스님이 온라인을 통해 런던 캠퍼스 현지의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1차 강의는 지난 4월 봄 제철 음식을 주제로 했고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2차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상반기 강의에 대한 학교 측과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 또 하반기 강의의 경우에는 그 채식과정 신청 학생 수가 증가를 해서 총 2개 반을 운영해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찰 음식 전문가 법송 스님께서 한국 사찰 음식과 김치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요.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김치와 여름 제철 음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김치와 오신채를 제거한 사찰식 김치를 비교한 후 여름 채소로 만든 사찰 김치, 곁들여 먹기 좋은 여름 사찰 음식 조리법 등이 소개됐습니다. 문화사업단은 북악, 조청 등 영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식재료를 현지에 보내 현장감과 흥미를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진과 학생들도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그 김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심도 있는 질문들도 오갔는데요. 강의 후에는 그 사찰 음식에 대해서 처음 이제 교육을 받음으로써 많은 영감을 받았고 또 한국의 전통 채식 문화인 사찰 음식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뻤다고 소식을 전해주셨고 문화사업단은 내년 초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직접 영국을 방문해 사찰 음식 강좌를 진행하는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조리 교육 기관은 르꼬르동블루랑 가장 조금 긴밀하게 협약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 다른 조리 기관들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저희가 르꼬르동블루처럼 면밀하게 조금 검토를 해서 사찰 음식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게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채식과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찰 음식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6개월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나눔의 집이 정상화의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6번째 열린 어제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소집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강행된 전차 이사회 효력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며 안건 대부분을 이월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제6차 임시이사회는 당초 추경 예산안과 임기 만료를 앞둔 감사 선임의 건 등 7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예산안조차 의결을 확정하지 못하며 의견차만 확인하고 4시간여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사 사임과 정식 이사 선임의 건은 큰 의견차를 확인해 임시이사 체제 장기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동해바다로 이어지는 해안선 곳곳이 관광지인 부산기장은 경치 좋은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해 관광객들 사이에 핫플레이스로 꼽히는데요. 도시적이고 이색적인 풍경이 가득한 이곳에 신라의 염원을 품은 천년고찰이 있습니다. 중창 이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과거의 시간이 그대로 멈춘 곳, 기장 장안사를 마지막 힐링 사찰로 소개해드립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정으로 이어진 동해 남부 해안선을 향해 자락을 뻗은 불광산에 자리 잡은 기장 장안사. 신라 문무왕 13년, 67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장안사는 울창한 숲을 거치며 깨끗하게 정화돼 비단수로 불릴 만큼 맑은 계곡이 유명합니다. 창건했을 때는 쌍계사라고 그랬습니다. 주위가 계곡이 맑고 또 지금도 이제 반딧불이가 살고 있고 굉장히 청정한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원효대사가 여기에 계시면서 척파남이라든지 여기를 이제 창건한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고 뭐 그런 곳이 유서 깊은 곳이 이 장안사입니다.
국보로 지정된 대웅전과 석조 석가열애 산불자상을 비롯해 20여 점의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에 최근까지 4차에 걸쳐 발굴된 500여 문화재까지 장안사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박물관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1657년 중창된 대웅전은 구조와 단청 등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안으로 들어서면 4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대웅전에 안에 보면은 단청이 참 원래 400여 년 전에 지었을 때 그 당시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존불이 모셔져가 있는데 저 삼존불도 석불로 저렇게 완벽하게 그 상호나 이런 게 원만하게 갖춰졌습니다. 대웅전 외에도 응진전과 명부전, 산신각 등 도량을 차례로 참배하다 보면 계곡을 거치며 식혀진 시원한 산바람에 더위를 잊게 됩니다. 특히 햇살이 들지 않을 정도로 무성하게 숲을 이룬 대나무길과 장안사를 따라 조성된 반딧불이 공원, 무장의 산책길은 한여름에는 더위를 잊는 공간으로, 가을 단풍이 들 때는 사색의 공간으로 1년 내내 힐링을 선물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BTN 불교TV가 신축년 하한거 해제와 우람분절 회향을 맞아 큰 스님들의 법문을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BTN 불교TV는 전국 불자들의 지속적인 신행생활을 돕기 위해 백중인 22일 오전 12시 불기 2565년 BTN 백중기도법회 회향을 방송합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BTN 붓다회 회원들을 위한 축원기도와 함께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BTN 불교TV 회장 성호 스님의 백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법문을 TV와 유튜브로 동시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어 하한거 해제 날인 내일 밤 9시 30분 조계종 중정 진제법원 대종사의 해제 법문을 시작으로 4일 동안 전국 총림의 방장 스님과 본사 조실 스님의 하한거 해제 법문을 특별 편성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 2021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가 개막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차승재 집행위원장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가 국내에서는 최초고 세계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불교 영화제들이 있었는데요. 그쪽 이제 그 불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규모는 한 10편 내외를 경연 상영하는 정도로 쭉 주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서 한두 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 불교는 대부분 도량들이 산중에 있기 때문에 포교의 어려움이 있어서 미디어나 이런 영상 포교를 좀 해볼 생각으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지만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작품 수는 60편이 넘고요. 그중에 25편 정도가 외국에서 제작된 불교에 관한 영화들을 상영합니다. 네, 개막작은 티베트 불교의 스승이자 영화 감독인 종사르 켄첸 노부의 컵이고요. 또 폐막작은 한국 불교 사상 최초의 천막 동안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9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이 개막작과 폐막작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컵은 조금 된 작품인데 네. 굉장히 재미있는 동자승, 부탄의 동자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100개의 절을 짓는 것보다는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게 불법을 설파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갖고 계시는 부탄에서 존경받는 스님인데 영화는 되게 유쾌하고 밝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불교 영화 하면 보통 어렵고 심오하고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전으로서 개막작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뭐 아홉스님은 불자분들은 이미 많이 본 영화이기도 하지만 동안거를 허벌판에 천막을 짓고 해낸 그 스님들의 진정성이 돋보이는 그런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폐막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영화제는 연꽃, 라일락, 동백, 수선화 이렇게 4개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4개 세션으로 나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4가지 섹션으로 나눈 이유는 불교가 굉장히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복잡한 체계도 있고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연꽃, 라일락, 수선화, 동백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그 연꽃은 부처님의 생애에 관한, 그다음에 불교의 역사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라일락은 학생이 없는 학교가 없듯이 수행자가 없는 도량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수행자 중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동백은 대중들의 불심을 가지고 이 생로병사의 고뇌의 바다에서 사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화들을 모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선화는 아무래도 현대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디지털, 뭐 IT, 현대 사회가 너무너무 복잡해지는데 그 안에서 불심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현대인들의 삶 안에 불심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복잡한 문명사회 안에서 자기 각성을 어떻게, 깨달음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런 조금 테크놀로지하고 그 관계가 있는 복잡한 현대 문명 속의 개인들의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이번 영화제에서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미얀마 특별전도 준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상영이 되나요? 그 탈영한 군인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버마 군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펑크 인더락이라는 그 불자로서 밴드를 하는, 락 밴드를 하는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킹덤이라는 영화는 장편급 영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영화냐보다는 미얀마는 이제 불자의 나라니까, 불교의 나라니까, 사실은 한국과 비슷한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쿠데타에 의한 불자들의 탄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하나의 응원 행위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 문의 전화가 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싶고 또 함께 이 영화제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때보다는 좌석을 반뿐이 확보를 못합니다. 하나 건너뛰어서 이제 한 분씩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사용에 좀 능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불자님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22264에 0164, 0164로 전화를 해서 전화로 사전 예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예매가 필수고요. 아마 좌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내가 내일 하지 그러면 좌석을 확보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심 있는 불자분들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겠군요. 네, 이번이 첫 번째 영화제인데 앞으로 영화제 어떻게 또 발전이 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될까요? 한국에 종교 영화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제는 2개, 천주교 영화제 하나. 그런데 불교 영화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운했고, 특히 불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절들이, 그래서 좀 세상 밖으로 나와서 포교를 하기에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회 개최를 하게 된 거고요. 1회 개최에 많은 소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2, 3, 4 한 4년 동안 국제영화제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문화부가 정한 규격에 맞춰서 지금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연속 정도 개최가 되면 아마 국비로서 일정 부분 한 30-40%는 항상 지원이 가능한 꽤 고품격 영화제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말로 열심히 해서 앞으로 많은 불자분들이 세계 불교에 관한 영화를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다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온 세상이 한 송이의 꽃이라는 불교 가르침을 상징화한 국내 첫 번째 국제 불교 영화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